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 중인 나스닥 선물이 되겠는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개장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이후에 10시 35분경 2433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10시 45분경에는 2510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0.57% 정도 상승한 24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9월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월의 소매 판매 지표는 시장 예상치와 전월 수치를 모두 웃돌면서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투자자들은 채권을 빠르게 팔기 시작하면서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를 포함해서 10년물이나 30년물 금리 등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 시장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번지는 모습인데요.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를 구한 사람도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받는 상승 압력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기준금리가 50bp 내려갔을 뿐인데도 소비가 가파르게 회복된 점을 보면서 추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어제 나왔던 9월의 소매 판매 지표, 아까 잠깐 얘기하시기로는 쏘쏘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쏘쏘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지표 자체는 쏘쏘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뭐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던 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던 건 그 CPI였죠. CPI를 보면서 경기 침체가 뭐예요? 이제 증시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좀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들 꽂혀 있는 게 노동과 대선에 꽂혀 있어서 그런지 좀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만히 보시면 지표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둔감해. 한번 쓱 했다가 말거든요. 예전에는 막 위아래로 흔들어 졌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언제죠? 언제 한번 0.1% 차이로, 0.01%인가요? 차이로 시장이 막 나락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썩 반응이 없다 보니 그냥 쏘쏘하다. 나쁘게 나오면 조금 좀 꺾이고, 좋게 나오면 그나마 좀 올라가는 듯 하고, 지금 미국 대선이 18일인가요? 28일, 20일 정도 남았네요. 11월 5일일 거야, 아마.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모두가 다 그쪽에만, 누가 되면 뭐가 뜨고 누가 되면 뭐가 지고 막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매 판매 지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습니다. 우리 잠깐 지표 좀 보고 넘어갈까요? 지난주가 아니라 바로 어제였죠. 네, 어제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거와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이게 다음 주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다음 주 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네. 그래서 어제 보셔야 될 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소매 판매였죠. 네, 소매 판매였습니다.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완전히 그 서플라이즈였죠. 근데 이제 소매 판매가 좀 더 비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소매 판매,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실업자들은 또 어떤 증가 추세가 있는지, 일주일이지만 우리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냥 도태되어 있는 모습이죠. 도태되는데 가장 어메이징했던 게 여기 소매 판매가 0.5%를 기대했는데 0.1%를 기대했는데 0.5%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고 10시, 9시 반에, 그리고 또다시 제조업 활동 지수도 이거 상당히 크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 경기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증시가 한번 쏠만도 한데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쏘나 기다리다가 한참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밑으로 이제 소매 관리니 뭐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근원이죠.
근원입니다. 굵직한 거 빼고 우리 뭐 실질적인 것만 다룬 거였는데 이거에도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장의 반응은 어디에서 있을까? 이게 마이너스로 되면 반응이 있을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밑으로 보시면 산업생산 보면 이거 완전히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보시면 마이너스잖아요. 날아가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효과인가? 4년 전에도 이랬나? 계속 기억을 더듬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이랬다 치더라도 이제 다음 주를 보면 다음 주도 이제 목요일 날 같은 목요일 날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목요일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긴 한데 이거보다 이제 PMI들이 나오죠. PMI 구매 관리자 지수들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도 이럴 것인지 다음 주는 목요일이 가장 피크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이때도 이럴 것인지 그래도 이렇다고 해서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는 그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할 때 지표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고 지표를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뭐 괜히 나중에 들어가서 50틱, 100틱, 200틱을 먹을 수 있는데 좀 더 먹어보겠다고 들어가서 그 밑에 그 강 깊이가 어느 정도도 모르는데 개 헤엄을 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한 방 먹으면 이제 완전 난리가 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모험을 하지 마시고 저도 초보 시절에 다 해봤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계좌 2개 갖고 막 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손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경기 침체는 없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2년 이내에 경기 침체 확률을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15% 미만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는 해, 그 주가 상승률은 10에서 15%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을 거야.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데이터들을 뉴스는 좀 뒤에 나오죠. 저는 그 돈을 실제로 유료 구독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걸 뭐 증시를 상방을 보고 막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워낙 많아서 요즘 그 스윙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준 위원들도 돌아가면서 웅변대회 할 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시장의 흐름은 지난달도 그러고 지지난달도 그러고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은 금리 인하다. 몇 번 하냐? 언제 몇 번 하냐? 얼마만큼 하냐? 그게 관건인 거지.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건 좀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걸 우리 좋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경기는 살아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뭐 TV 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은 뭐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금리 인하는 할 거고 네, 할 수밖에 없죠. 금리 인하 딱 한 달 해놓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올려야 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문의 망신이니까 그 정도면.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할 건데 얼마나 할지 언제 얼마나 할지는 관건이죠. 그래서 페드워치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페드워치를 보면 11월 7일이죠. 대선이 11월 5일에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밀었습니다. 상대가 트럼프라서 미룬 거죠. 그 오만간 진상을 떨까봐 미룬 겁니다. 네, 보면 이게 현재죠. 이 현재입니다. 현재 7.7% 동결 확률을 보고 있고 0.25% 25bp 92%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보면 좀 화려하죠. 네, 점점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근히 잘 맞습니다. 은근히 잘 맞는 게 아니라 거의 맞다고 봐야죠.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님 이렇게 되면 고정 25bp인가? 이게 또 모르죠. 지난번에도 이러다가 막판에 50bp 간 거거든요. 한 2, 3일 앞두고.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5bp씩 2번 내리지 않을까?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니 어쩌니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은 오히려 그 다른 나라보다 금리 인하가 급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이나 맨하탄에 있는 상업용 건물이 거의 뭐 깡통이 돼가지고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가 높은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하나은행인가 뭐 어느 은행 신한은행인가 거기에 그 상업용 건물에 투자했다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됐다고 TV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좀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 빅테크들이 연일 상한가 치고 막 그러니까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 중국도 부양이 되고 있는데 중국도 조심하셔야 되고 10년 단위로 좀 사기를 잘 치거든요. 중국이 사기를 잘 칩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네, 그래서 중국 이제 뭐 중국을 우리나라 정리하고 중국을 가야 되지 않나? 그랬다가 이제 묻힌 경우도 있죠. 아마 성강통, 후강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거든요. 그 돈 다 우리나라가 대준 겁니다. 우리나라 개인들이 다 거기다 퍼준 거고.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국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긴 갈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요즘 말씀 나오고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네. 그 미국의 은행 두 개가 망가진 게 채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채권도 우리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인하는 정책보다는 앞으로 이제 올 연말까지 S&P가 6천 넘어간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 나스닥하고 나스닥 선물지수는 다르죠. 나스닥은 지금 아마 18,000인가 그럴 거고 나스닥 선물지수 우리 나스닥 100이죠. 100은 지금 24,400이죠. 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나스닥하고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지수, 코스피 종합지수, 코스피 200하고 다른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10% 이상은 더 간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우리는 선물 쪽으로 주식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그러시면 선물 쪽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단타만 치더라도 여러분들 월급 정도는 벌어갈 수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방은 우리 그 가족분들하고 이번에 이번 주도 역시 전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우지수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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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가끔씩 한번 나스닥이 뭐 다우는 모르겠지만 나스닥이 10%씩 조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10% 조정을 받으면 개인 주식은 최소 15% 20%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턱걸이 해가면서 잠을 못 잘 바에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1년에 한 3-4번 이상은 10% 조정 나옵니다. 10% 아래로 10% 조정 나와요. 주식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매수를 받고 싶은데 도저히 불안해. 그러시면 방법이 있죠. 똑같이 10%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면 나스닥 10%면 어마무시한 거죠. 10%면 지금 24,400이니까 10%면 2,400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2,000틱 정도. 2,000틱 곱하기 2,000포인트. 2,000포인트 곱하기 4틱 하면 8,000틱 정도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온단 말이죠. 그게 2-3달마다 한 번씩 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그냥 단타 칠래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차트를 보면 답이 보인다고. 네, 그래서 일목균형표 적용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모르겠다. 그럼 이제 우리 공개 방송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월요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일목의 마스터 3일 과정까지 연계해서 여러분들 매매 실력을 확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9월의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기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현재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맞서님이 봤을 때는 25bp씩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로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고 또 현재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1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데이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0.61% 정도 상승폭이 좀 더 올라갔네요. 네, 지금 말고 조금 기다렸다 매수이겠죠? 그럼요. 네, 네. 급하셔서. 네. 자, 그 차트 보도록 하죠. 자, 그 차트 보면 지금 이렇게 이쁘장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지금 양운이고 앞자리가 양운이고 살짝 위가 들려 있죠. 그래서 위로 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지금 일목균형표를 보게 되면 이 검은색 선이 이 전환선이죠. 이 검은색 선이 지금 22,291 이쯤에 있습니다. 검은색 선이.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기준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갭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채우러 온 거고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보게 되면 빨간 이평선이 5이평선 430이죠. 그리고 주황색, 녹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를 뚫어야 되는 게 위자리에 500. 이 선은 제가 한 2-3주 전부터 그어놓은 선이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500 뚫어야 되고 그 위로 600, 700입니다. 680, 700 위로 뚫어야 됩니다. 이 라인들을 뚫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겹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그냥 우리 가만히 보죠. 앞자리가 양운일 때
매수 받으시면 되고 앞자리가 의문일 때 지지대에서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우리 플랜 ABC를 아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지만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파란색 선이 122평선입니다. 기준선으로 저희가 쓰고 있고 이 녹색 선이 62평선입니다. 이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받을 때 매수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나는 지지 저항 잘 모르겠어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좀 작게 하시면은 좀 무너지니까 900틱이나 960틱 그게 틱 차트로는 제일 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62평선, 122평선 지지받을 때 매수, 저항받을 때 매도 치시면 되고 난 일목균형표나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 배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죠. 이 자리에서 앞자리 구름이 양운일 때 매수, 음운일 때 매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지저항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00, 510 자리를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400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 아니면 300 초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400선이 여기죠. 여기가 400선이고요. 이 정도 400, 420 그리고 밑에서는 300, 320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지대 삼으시면 되고 위로 저항대는요. 500, 520 그리고 600 그리고 680, 700이죠. 그렇게 자리들이 있으니까 큰 자리들은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움직이는 것들은 나는 모르겠어. 그럼 이평선 활용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일목균형표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스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